겠습니다. 사실 이 소식 오늘 접하면서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 소식 전하면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우가 24시간 안에 한반도 인근으로 배치됩니다. 이렇게 전해드렸던 기억이 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칼빈 스노우가 실제로는 아직 한반도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칼빈 스노우의 동해 전개 소식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임광희 기자,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 전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쪽으로 한반도 쪽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그러면 진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정반대 방향인 인도네시아 쪽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한반도 해역 쪽에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뉴욕타임스 같은 미국의 유명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거든요, 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 해군들이 이렇게 큰 항공모함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지도로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지금 한반도 쪽에 있지도 않고 호주 쪽으로,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서 호주 쪽을 향하고 있더라. 이런 게 이제 화면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보도를 하면서 이것이 왜 싱가포르를 출발한 칼빈 스노우가 이미 한국으로 와야 될 텐데 반대 방향 쪽인 한반도 쪽과 정반대 경로 아니겠습니까? 그쪽은. 그래서 위치로 보면 한반도에서 약 4,800km 떨어진 곳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 국방부 관리가 AFP 통신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칼빈 스노우가 호주 북서쪽 해상에 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동해를 향해서 북쪽으로 항해할 계획이다. 거리를 따져볼 때는 빨라야 다음 주쯤에 동해에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했다고 이제 보도가 돼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칼빈 스노우가 한반도에 전개가 되겠다 하는 첫 발표가 지난 8일이었습니다. 벌써 열흘 11일 전인데 지난 8일 날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이제 한반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막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칼빈 스노우가 한반도를 가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사흘 뒤에 칼빈 스노우가 북상 이동 중이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말이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 언론들 또 미국의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발표를 듣고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는 분명히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지금 임광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 8일에 칼빈 스노우를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발표를 했고 사흘 뒤에는 칼빈 스노우가 한반도 인근 동해로 이동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 언론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해가 아니라 처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에서 호주와의 군사훈련에서 이동하다가 호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온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였는데 네. 알고 봤더니 호주 가서 훈련까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정됐던 훈련까지 다 마치고 이제서야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런 겁니다. 네.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된 내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지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늘 이 칼빈 스노우는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국방부 대변인은 또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태평양사가 미국 시각으로 4월 8일에 칼빈슨 항모 강습단을 기계획된 목적지인 호주가 아닌 서태평양 지역으로 전개했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한반도 상황에 엄중함을 인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도발, 특히 그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다시 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렇게 오게 되면 사전에 우리 정부 측에 통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통보를 하죠? 한미 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미 간에 공조하고 있다. 오늘 국방부 출입기자인 김무수 기자에게 저도 물어봤는데 우리 국방부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거는 미국 국방부에 물어볼 사안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칼빈 스노우의 한반도 전개, 한반도 인근 해역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 장관과 국무장관도 이미 확인을 해줬던 내용이라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Because she was originally headed in one direction for an exercise, and we canceled our role in that exercise, and that's what became public. So we had to explain why she wasn't in that exercise.
she's just on her way up there because that's where we thought it was most prudent to have her at this time. Objective in its current course. The Vinson sails up and down the Pacific routinely, and so I would not read anything into the Carl Vinson's current locations.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기 전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칼빈 스노우와 연관돼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sending an armada, very powerful. We have submarines, very powerful, far more powerful than the aircraft carrier, that I can tell you.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교수님, 일단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언론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미국 국방부의 발표가 잘못 발표를 한 건지 아니면은 너무 서둘러서 발표를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대단히 비밀스러운 결정이라 우리가 함부로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한반도 주변에 저런 칼비슨호 같은 항공모함이 뜬다는 것에 가장 민감해야 할 나라는 중국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도 있었고 또 미중 간에는 경제적인 어떤 아주 현안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어떤 중국과의 어떤 상호 커뮤니케이션에서 중국이 칼빈슨호의 한반도 진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의견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런다고 해서 쉽게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럴 조직은 아니거든요. 물론 국가 지도자의 의중을 따라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조직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일부러 무슨 어떤 의도한 목적 없이 그냥 서둘러 거짓 어떤 이 홍보를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저는 국외자로서 그런 미중 간의 미묘한 어떤 신경전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원칙은 한반도를 가는 것이지만 지금 북핵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그 일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칼빈 스노우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칼빈 스노우의 위치가 원래는 미국 국방부의 발표대로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 동해로 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잘 보십시오. 칼빈 스노우가 지금 우리 저 남쪽이죠. 네. 여기가 태평양으로 보기는 어렵고 인도양 쪽이죠. 인도양 쪽. 맨 아래쪽에 지금 보이는 게 호주. 네, 호주 바로 위쪽이죠. 호주 바로 왼쪽 위에 있고 최근 며칠간 호주와 연합훈련을 했고 25일 또는 28일 이전에 동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야 한반도로 이동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저 위치가 어제 날짜로 찍혀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왔어도 지금 저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일 날, 그러니까 11일 전에 이미 이동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위치가 저기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칼빈 스노우의 한반도 인근 배치와 관련해서 가장 긴장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면서 북한이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렇죠. 어제 외무상 논평도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선제 타격할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핵 폭격을 먼저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북한도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글쎄요, 미국의 이런 국방부의 어떤 이런 것들이 혼선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는 저희로서는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숨어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까지 있었던 대통령과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업을 하던 사람이지만 협상에 능한 사람이고 그래서 기습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은 허장성세라고 보기는 좀 모하지만 어쨌든 칼빈슨 호부터 리미츠함 끝에 로널드 레이건 호까지 항공모함 3대가 한반도에 집결한다는 어떤 그런 좀 보도가 있음으로써
중국도 사실은 북에 대한 압박을 좀 급박하게 움직였고 나름대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의 효과를 거뒀으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겠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봅니다. 이기성 기자는 베이징 특파원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막에 나온 것처럼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그냥 허풍이었다고 보세요? 저도 이제 그 정확한 내막은 뭐 이제 미국 정부 안에서 알겠지만은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됐든 간에 소기의 성과는 거뒀어요. 그죠? 북한도 어떻게 됐든 간에 15일 날 미사일 발사를 못하고 16일 날 했지만은 또 실패를 했고 또 중국도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중단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그 협상의 기술이라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이 됐을 때 아까 말한 그 당겼다 밀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술을 난 충분히 활용했다고 보고 그 속의 성과를 지금 달성했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지만 칼빈슨 호가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지 정확히 언제 온다는 발표는 국방성에서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미국으로서도 거짓말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갖다 적절하게 섞어서 이용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좋게 말하면 고도의 심리전이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한반도의 긴장,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을 절제하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이걸 또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마치 양치기 소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보다도 더 긴장된 국면이 있었을 때 진짜로 미국이 강력한 어떤 제재 수단을 발표를 했을 때 북한 측에서 전에도 그랬었는데 라는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로 크게 막아야 될 상황에서 자칫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장애가 되는 그런 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꼭 그 긍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던 이 칼빈슨호뿐만 아니라 니미츠호 또 로널드 레이건호 미국의 핵항모 3계단이 우리나라 근처에 모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니미츠호는 또 중동 지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들 결과적으로는 오보를 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인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그래도 뒤늦게 확인을 해서 이 칼빈슨호의 위치가 어디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 칼빈슨호가 한반도 인근 동해로 오는 데는 처음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아마도 다음 주나 돼야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칼빈슨호의 한반도 인근 해역 배치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다. 이 얘기는 지난주에 여러 차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이 한반도 긴장 위기설, 이른바 4월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총리가 조금 도에 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한국에서 넘어오는 피난민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避難民が流入するような場合の対応については、避難民の保護に続いて、上陸手続き、収容施設の設置及び運営、我が国が庇護すべきものに当たるか否かのスクリーニングといった一連の対応をですね、想定しています。 4월 한반도 위기설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단독으로 폭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한반도에서 넘어오는 피난민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본에서는 지금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도쿄의 최원 특파원과 화상으로 한번 연결을 해서 지금 일본 내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피난민 이야기까지 했는데 일본에서는 4월 한반도 위기설, 한반도 전쟁설 이런 게 정말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일본에서는 참의원과 중의원 국회가 모두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일본 정부 인사들이 한반도 위기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어제 중의원에 나와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들이 민간 정기편으로 출국이 곤란해질 경우 자위대법에 따라 보호 조치와 수송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 일본 자리나 아나 등 민항기를 이용하지만 최악에는 자위대가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에는 우리 정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현재 외국의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대의 출동 요건이 크게 무력 공격 예측 상황, 절박 사태, 발생 사태 등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2번째인 무력 공격 절박 사태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또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 영해나 공해에 전진 배치될 수 있습니다. 최원 특파원, 그러면 어제 8시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연일 긴박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미군만큼이나 주인미군도 최전선에 나서게 됩니다. 어제 미군 측이 일본 이와쿠미 주일 미군 기지의 모습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6일에 F-35 스텔스기에 폭탄을 긴급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F-35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또 공중 급유를 받으면 일본에서 이륙해서 북한의 주요 기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장착한 GBU-32 폭탄은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네, F-35가 추격하는 이와쿠니 기지는 지난달 북한이 미사일 훈련을 할 당시 주요 공격 목표로 지정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선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코브라볼 정찰기가 연일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인민군 창군 기념일에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최원 특파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일본 내 관심을 자꾸 한반도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본 국민들이 실제로 굉장히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91%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 또 64%는 지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보 언론이라든가 일부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한반도 위기설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불거진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으로 지금 지지율이 최대 8%포인트까지 추락을 했는데 이것을 덮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주부터 내림세가 멈춰서 60%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원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이기성 기자, 네. 우리 정부에서 아베 총리 피난민 발언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나요? 굉장히 불쾌하게 나왔습니다. 자제해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도 안 된 사실 가지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마치 이게 있는 것처럼 해서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아까 우리 최원 특파원도 얘기했지만 일본 국내 여러 가지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마치 한반도 상황을 갖다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를 한 것입니다. 이왕에 일본 이야기가 나와서 김태현 변호사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다가 SNS상에서 뭐 이상한 글이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네, 이제 한국 식당 사진이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인 주방장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또 일본인 주방장이 한국 전쟁 나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저기 보시면요. 일본 셰프가 전쟁 난다고 도망갔습니다. 전쟁 끝나면 돌아온답니다. 불편들어 죄송합니다. 유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사진이 붙어 있는데 아직 저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누가 이제 장난으로 올려놓은 건지에 대해서 진위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아직까지 판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온라인에서 저런 사진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설사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일본 내의 어떤 반응들이 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 특파원은 아까 아베 총리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한반도 상황을 좀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 또 아베 정부의 한반도 위기설을 부채질하는 듯한 모습은 좀 불쾌한 건 사실이에요. 상당히 불쾌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를 가지고서 마치 그 도박판의 꽃놀이패 이용하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국가로서 그 아주 궁핍한 상황일 때 한국 전쟁이 6.25 동란이 일어날 때 그 배후 물자 생산 기지로서 최대의 특수를 누리면서 말하자면 그 부유한 경제국가 일본의 기초를 닦은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끊임없이 사실은 대한민국보다는 자신들이 조금은 더 나은 나라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마치 한반도는 지금 전쟁 위기를 겪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는 우리 일본은 마치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주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상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는 사실은 본인의 입지, 그다음에 일본국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득, 국가적 이득을 위해서 지금 한국인과 한국을 상당히 불쾌하게 이웃 국가의 어떤 닥친 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인 특유의 어떤 매뉴얼에 대한 과장적 표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불쾌한 장면입니다. 네, 지금 대선 전국이고 아직 국가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라도 뭐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주변 국가들과 잘해서 이 한반도 위기설 잠재우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